자,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 731쪽에 맨 위에 보니까 항고소송의 전심 절차. 그러니까 뭐야? 소송에 앞서 먼저 거쳐야 될 절차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원래의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았어. 소송을 바로 갈 수 있느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느냐? 그죠? 우리 법이 이렇게 나왔어. 쌍가루 1번 안에 법조문 보자. 항고소송은 법에 의해, 법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기 안 하고 바로 소송을 해도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는 그때는 거치고 소송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말을 묶으면 1번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거치고도 소송 가도 되고 그건 국민의 선택사항이다. 이거 임의적이다 이거지. 그지? 근데 다른 법률에서 어떤 다른 법에서 행정심판 안 거치면 소송 못 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거쳐야지. 그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원칙은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안 거치고도 소송 가도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돼 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죠? 그 예외 이거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 예외에서 여기 필요적 또는 필수적 행정심판 조치이 적용되는 예외 거기 한 4개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 2, 3번 3개만 알아둬도 돼. 응? 1번 국세 관세. 국세 관세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 제기 못하도록 돼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미 배웠지? 우리 앞에서 강제징수에서 배웠잖아. 응? 세무서장이 뭐 세금 부과하고 압류하고 막 이러면 뭐 해야 돼?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한 걸 하든지 아니면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거친 다음이 아니면 소송 제기 못한다고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따로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대로 따라야지. 그지? 그런데 그 옆에다 써놔. 그 옆에다 지방세는 아닙니다. 지방세는 아니다. 국세 관세만 그렇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다 아는 걸 거야. 그지? 공무원이 뭐 징계 처분 받았지? 그럼 소위 이제 여기서는 행정심판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소청이라고 하지. 그지? 소청이라는 게 일반 국민한테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조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소송 가도록 돼 있어요. 응? 그럼 또 질문 하나 해야지.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했어. 그럼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소송 제기할 수 있지? 응?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취소해달라. 응? 그러면 어디 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그죠? 판정기관 어디야? 심판기관. 그러니까 무슨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배웠잖아. 그지? 응? 응. 자, 그래서 적어도 3가지는 보통 3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어. 응?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뭐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의 범위라고 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논점은 안 잡아도 괜찮을 거야. 그냥 동그라미 1번 보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만이 아니고 아까 위에서 봤듯이 뭐야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뭐 구세청장한테 심사 청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말하는 심판에 포함되는 거로 본다는 얘기야.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자, 방가로 3번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 동그라미 1번 중요하다. 자, 앞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응? 근데 출제자가 그냥 필요적이란 말은 뺄 때도 있어. 그냥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하면 법에서 이제 행정심판 먼저 거치도록 돼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행정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는 무슨 소송할 때만 그걸 적용받는다는 거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제기할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러나 무효 확인소송을 할 때는 법학 규정하고 상관없이 안 거치고도 바로 소송 제기해도 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국세 부과 처분인데 국가의 세금 부과,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때는 행정심판 거쳐야 돼. 근데 원래부터 이 세금 부과는 무효야. 그래서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때는 바로 무효 확인 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거는 꼭 암기.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더. 그러나 두 번째 줄에 보면 또 소송이 또 어떤 형태의 소송이 있어? 국민이 소송을 냈는데 무효임을 선언해 달라는 거야. 응? 그럼 이 사람 무슨 소송하면 돼? 원래 무효 확인 소송을 하면 되는데 바보같이 취소송을 냈어. 응? 취소송을 내놨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거야. 근데 속 마음은 뭐야? 실제 원하는 건 애초부터 무효였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장, 우리 대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줘. 응? 무효를 선언해달라는 의미로, 즉 무효 선언을 청구하는 의미로 취소 소송을 낸 거에 대해서 받아줘요. 대신 조건이 있대. 너 이거 무효 확인 소송 내면 될 걸 취소송을 냈으니까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는 거야. 그럼 지금 공부한 것 중에 취소송 요건이 뭐야?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으면 먼저 거치고 와야 된다는 거. 이거 갖춰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애초부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면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해도 돼. 근데 취소송을 낸 이상은 그 요건을 취소송의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법에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다면 거치고 와야만 한다는 거야. 응? 이것도 중요.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 돼요.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눈으로만 읽어봐. 뭐야? 일종의 우리가 넓은 의미로 행정심판을 보면 소위 이의신청도 넓게는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어. 응? 이의신청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의신청은 처분청한테 한 번 더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지. 응? 그리고 이제 상급 기관에게 이제 재심해달라는 게 행정심판이지. 넓게는 넓게 보면 다 행정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법에서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규정해 놓고 행정심판도 규정해 놨어. 그죠? 그럴 경우에 뭐 해야 돼? 행정심판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해야 된다 그러면 둘 다 거쳐야만 된다고 따로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냥 읽고 지나가요. 응. 자, 방가로 4번에 좀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자, 1번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소송하게 돼 있는데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왔느냐 하는 거는 소송 요건의 하나입니다. 응? 소송 요건은 당사자가 주장하든 말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사항이다. 그죠? 지금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은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원래는 어떻게 하지?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 받아보고 그 다음에 소송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가야 되는데 행정심판 결정 안 거치고 먼저 소송을 냈어. 그럼 원래 그 소송 제기는 요건을 못 갖춘 거야. 그렇지만 우리 법원이 받아주면서 어느 때까지만 거치면 된대? 사실심.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끝날 때까지만 결정 받아오면 되는 거야. 행정심판 결정. 응? 즉 재결 받아오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요건 못 갖췄던 거 다 치유됐다고 보고 응? 하자 치유 인정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언제까지만 행정심판 결정 받아오면 돼? 사실심 끝나기 전까지만. 응? 요거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로 잡는다는 거. 응? 2심 끝나기 전까지 충족하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치고 온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도 중요. 자, 둘로 나눠보자. 처음에 어떤 청구를 했대? 국민이 행정심판 거치고 가는 거야. 원래 가야 돼.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소송 내야 되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다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대. 그럼 요건 갖췄으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어떻게 해야 돼? 요건 갖췄으니까 받아들여서 본안심리를 해가지고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돼?
요건 못 갖췄다고 잘못 생각한 거야, 행정심판회가. 그러니까 무슨 판정을 했대? 각하. 응? 국민은 다 요건 갖춰서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각하를 시켜버렸대.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 준대, 안 해준대? 각하 결정 받았는데 행정심판 거친 거로 본다, 안 본다? 그럼 거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응? 반대로 어떻게 돼? 국민이 예를 들면 행정심판 대상도 안 되는 걸 갖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뭐야? 행정심판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그걸 받아들여서 각하시켰어야 되는데 받아들였고 본안심리에서 기각결정 같은 거 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심판 거친 거로 봐줘, 안 봐줘? 안 봐준대. 응?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는 건 국민이 처음에 어떤 행정심판을 청구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그죠? 국민이 처음에 다 요건 제대로 갖춘 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다면 심판기관이 어떤 판정을 하든 뭐한 거로 봐?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응? 그런데 애초부터 뭐야? 두 번째 줄 끝에 두 번째 줄에 요건을 못 갖춰서 부적법한 심판 청구라서 각하 재결이 나온 경우, 그지?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 안 거친 거로 보는 거야. 결정 안 거친 거로 보고, 또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는데도 각하시켜야 되는데 각하시키지 않고 본안심리에서 기각 재결까지 내린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로 본다. 응?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를 하나 볼까? 두 번째 사례의 예를 보면, 자, 아까 경찰서장이 A한테 운전면허 정지 처분했어. 응?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지? 근데 행정심판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심판 청구를 해야 돼? 이거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했어야지. 근데 90일 이미 지나버렸어. 응? 90일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청구 못하는 거잖아, 원래. 청구하면 뭐 해야 돼? 각하시켜야 되잖아. 요건 못 갖췄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이거 행정심판 거친 거로 봐야 돼, 안 봐? 각하시켰으면 이거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 줘야 돼? 안 돼. 그럼 이거 행정심판 각하 결정 받았다. 거치고 소송 거로 소송 제기한 거로 치면 결국 뭘 허용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기간 지났는데도 소송 받아주는 게 되잖아. 응? 원래 90일 지나버렸으면 청구 자체를 안 받아줘야 돼요. 안 그래요? 청구를 이게 각하하는 게 청구를 안 받아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이러면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로 보는 거야.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응? 각하 결정 받았다는 얘기는 청구 못하는 거니까, 청구 못하게 됐으니까 각하시키잖아. 이거는 행정심판을 안 거친 거로 보는 거야. 그지? 근데 90일 지나서 청구했는데 각하를 안 시키고 또 무슨 결정했어? 잘못 판단했지. 이거 청구기간 지켜서 청구한 거로 오인을 해서 왜? 심사하더니 위법은 없다 하고 기각 결정 내렸대. 그죠? 이것도 어떻게 돼? 이러고 소송 오면 이것도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야.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응? 외초부터 행정심판 청구를 못하는 거거든. 응? 못하게 됐으면 행정심판을 못 거치는 거니고 소송도 못 가는 거야. 응? 따라서 생각을 해봐. 이렇게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돼 있는 건 제대로 기간 내에 요건 갖춰서 제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판정을 받아보고 구제가 안 되는 결정 나오면 그 다음에 소송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거치고 소송 갔는데 그걸 받아주면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런 이치. 그래서 3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이제 소송 가도록 되어 있을 때 행정심판에서 주장하는 거와 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반드시 똑같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응? 자, 관련해서 4번에 관련도 이렇게 됐지? 자, 뭐 기억은 읽어보고, 니은, 디귿 이렇게 보면 돼요. 니은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반드시 동일한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응? 뭐야, 이게
그 뭐 승계 권리 의무의 승계인, 상속인 같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A라는 사람에게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A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안 들어주는 기각결정을 받았어. 응? 그리고 이제 소송을 가려고 하는데 그만 화병으로 쓰러져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상속인이 다시 어떻게 돼? 행정심판 또 해야 돼?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되니까 소송 가도 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상속인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자는 그 피상속인 아니야. 그지? 동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반드시 동일한 사람일 필요는 없고 법적으로 그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로 인정되는 자면 괜찮단 말이지. 응? 그래서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또 하나 디귿번 두 줄.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것하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반드시 똑같은 것만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걸 뭐 해야 돼? 소송 단계에 가서 새로이 주장해도 돼. 응? 그 싸움의 대상인 그 처분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동일한 처분을 놓고 취소해달라고 싸우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이러저런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가 소송 가서 하나 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위법이라고 주장해도 상관없다고.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당사자는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도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새롭게 주장하는 제출된 증거를 심사하여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쫙 이어가면 원고가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을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다 해서 그거 가지고 또 다시 행정심판을 또 거치고 와야 되는 건 아니다. 응? 동그라미 3번 디귿번 공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은 또 암기해야 될 거야. 응? 자, 뭐냐면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 행정심판 전취주의 예외. 그러니까 자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친 다음에 소송을 가도록 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두 가지 예외를 다시 인정해. 자, 지금 상황은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아까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같이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소송 제기하도록 그렇게 돼 있을 때도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응? 하나는 뭐야?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은 제기는 해놓되. 원래 행정심판을 거친다 하는 얘기는 행정심판 재결, 즉 결정 받아보고 소송 가는 거거든. 근데 결정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야. 응?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어떤 경우야? 아예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그렇지? 위에 거는 제기를 해놓고 판정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 그렇지? 밑에 2번은 아예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 그렇지? 그럼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국민한테 더 유리한 거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지. 이건 아예 행정심판 청구서를 낼 필요도 없잖아. 위에 거는 행정심판 청구를 해놔야 돼. 해놓고 판정 나오는 거 기다려보지 않고 소송 제기해도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아래 위를 구별하는 문제를 꽤 내는 편이에요. 응? 자,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은 청구 제기는 해놓되 판정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 제기해도 되는 경우가 4가지 있는데 1번 어때? 아니 거기는 이미 청구했다는 말이 들어있네? 그렇지? 이미 청구해놨대. 청구는 했는데 뭐야? 60일이 지나도 판정을 안 내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그 판정 결과 나오는 거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응? 이거는 너무 쉽죠? 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아이고 행정심판 청구는 해놨는데 판정 나오는 거 기다리다가는 뭔데? 중대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야. 계속 판정 중에 뭐가 처분이 집행되거나 이래가지고
행정심판 진행 중에 처분이 집행되거나 이래가지고 중대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커서 그걸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재결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바로 내도 된다. 응?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심판기관이 뭔가 판정을 못할 사유가 있대.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봐야 판정 나오기 기다려봐야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아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다 무슨 전염병에 걸려서 다 입원해 있어. 예를 들자면 그지? 그러면 판정 나오는 거 기다릴 수가 없는 사유가 있잖아. 그지? 그럴 때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 즉 제기는 해놓되 최종 결정 나오는 것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내도 되는 경우. 응?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아예 행정심판 제기를 안 하고 소송을 가도 되는 경우. 원래는 행정심판 거치고 가도록 돼 있는 사항임에도. 응? 그래서 첫 번째, 나하고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먼저 행정심판 청구를 했네. 그래서 기각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럼 나하고 같은 종류 사건이니까 내가 또 행정심판 청구를 해봐야 결과는 뻔하단 말이야. 이럴 때는 나는 행정심판 청구를 안 하고 소송 가도 된다 이거지. 응?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내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세 부과 처분 있잖아. 그럼 말하자면 뭐 재산 압류 조치 나왔어, 그죠? 그 압류 조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응? 압류 처분에서 심판을 거쳤어. 근데 이미 행정위원은 뭐까지 나왔어? 공매 처분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소송 대상은 공매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앞서 행해진 압류 처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심판 거쳤지? 그럼 공매 처분 대상으로 소송할 때는 다시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소송가 된다. 이런 논리야. 그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아니야? 그지? 내용상 관련 있는 처분 또 내용.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3번은 행정청이 A한테 맨 처음에 뭐 했다? 허가 취소했다. 시장이 그래가지고 뭐 했어? 허가 취소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쳤어. 근데 안 들어줬어. 소송을 갔어. 이거 취소해달라 하고 소송을 갔어. 근데 소송 도중에 행정위원이 질 것 같은지 이 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하려고 이거 제기했거든? 원처분? 그랬더니 행정청이 소송에서 질 것 같은지 허가 취소를 6개월 영업정지로 바꿔버리는 거야. 응? 소송 도중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 이렇게 변경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응? 그러면 변경하는 조치를 했어. 그러면 A가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원래의 원처분인 허가 취소는 어떻게 됐어? 소송 도중에 없어진 거야. 그럼 허가 취소에 대한 A의 소송은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없애버렸으니까 소유의 소송할 이익이 상실됐어요. 그러니 이 소송은 각하되는 거야. 응? 그렇지만 A는 뭐가 또 불만이야. 6개월 영업정지로 행정위원회 바꾼 것도 역시 승복이 안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행정심판 또 거치고 또 소송 가야 돼. 그치? 근데 소송 가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갖고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데 소송에서 또 행정위원회 또 바꿔 5개월로 변경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응? 그럼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거 이건 또 각하될 거야? 5개월에 또 싸워 또 행정심판 청구해서 또 소송 가야 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지? 이러면 국민만 굉장히 피곤해 불편해. 그래서 소송 도중에 응? 즉 행정청이 역시는 이제 4실심 끝난 후지 2심 끝난 후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판결 나오기 전이거든. 2심 변론이 끝난 후 최종 판결 나오기 전이야. 그 아마 행정청이 딱 뭐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응? 질 것 같은 판결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싹 바꿔버리는 거야. 이런 경우에 상대방 그러면 또 다시 행정심판 또 시작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지?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되고. 4번은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지. 신뢰보호 차원에서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아래 위를 구별할 것. 시험 문제에서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논점. 소송기간, 제소기간. 이거 거의 논리는 뭐하고 똑같다? 행정심판 청구기간하고 같은 논리죠. 그래서 취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아니지 1년이지. 소송은 1년 안에 제기된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끝. 그죠? 그 얘기는 똑같죠. 그래서 자, 그러면 733페이지에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그죠? 안날로부터 90일. 그죠? 이것만 키워드로 잡자. 자, 그러면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했으면 어떻게 될까? 행정심판 청구하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여기 저 셋째 줄 끝에 가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요거 밑줄 치고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돼요. 응?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라면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렇죠? 행정심판 안 거쳤다면 원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응?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 다시 해보자. 응? 자, 어떤 원처분이 있어. 그죠? 그러면 바로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짱 들어.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면 어떻게 돼? 행정심판 거치고 그다음에 소송 간다. 응? 이렇게 되면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내야 돼. 응? 그다음에 심판 거치면 결정 나오지?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응? 그다음에 바로 소송 간다면 여기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내야 돼. 원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응? 그죠? 이거 또 바로 간다면 90일. 응? 행정심판 거치면 90일 다 이렇게 따지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번은 자, 우리 배운 거 행정심판에서 배운 거 기억하면 되지? 안날은 어떤 날을 말해? 응? 현실적으로 안날. 처분이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날. 그죠? 이거 공부한 거지? 심판하고 소송하고 규정이 똑같으니까 해석도 똑같아요.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한다. 그런데 이 안날 관해서 동그라미 3, 4번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 자, 3, 4번의 공통점은 공고야. 공고 방식으로 처분했대. 고시 또는 공고 방식으로 처분했대. 그죠? 응? 근데 고시 공고 방식으로 했는데 3번은 특정인에 대해서 고시 공고한 거고 4번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 공고한 거야. 응? 그러면 자, 3번 특정인에 대해서는 아마 주소가 분명하면 주소지로 뭐 우편물을 보내거나 해. 그지? 그랬는데 주소가 뭐 알 수 없다든지 불분명하면 이제 뭐 게시판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죠. 응?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분했을 때는 안날은 언제로 잡아? 그 특정인이 고시 공고가 된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부터 90일 안에. 그지? 자, 3번 특정인에 대해서 공고한 경우. 응? 이때는 안날을 언제부터 잡는다고? 그 특정인이 현실적으로 안날부터 90일 이렇게 따진단 말이야. 반대로 동그라미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공고한 경우에는 응? 이때는 공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번에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조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다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만드는 조치지. 그래서 안날도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시점으로
해야 맞다 이러면서 그 개개인들이 현실적으로 안 날이 아니라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그날을 다 안 날로 보자 이거지, 그지? 따라서 4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공고 어떤 날, 두 번째 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안 따지고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다 안 걸로 붙인다. 응? 이거 잘 구별해야 돼. 3번하고 4번. 결국 이제 특정인에 대한 공고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고냐,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때 있지. 통상 공고, 고시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고시 공고한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응? 그렇게 풀면 돼요. 자, 자, 판례 중에 1번. 자, 우리 아까 요거 생각해봐. 여기 칠판 쓴 거. 자, 첫째 줄. 어떤 원처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 청구했대.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요건 못 갖춘 청구지. 그럼 각하 재결 나오겠지. 각하 재결 나온 후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소송 제기. 이러면 어떻게 돼? 소송 기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 응? 만약에 이걸로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다 이거 해보게. 야, 처분이 있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지금 얼마 지났어? 1년 지났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원래 소송 못 가는 거지? 바로 소송 간다고 갈 수 있다고 해도 소송 제기 못 하는 거지? 근데 1년 지났으니까 일단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봐. 당연히 각하하는 판정이 나올 거야. 그러면 재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 지나면 소송해도 되지? 그리고 소송하면 그거 웃기게 되지. 그지? 그러면 이 소송 기간을 둔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소송 제소 기간을 제한을 둔 의미하고 동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소송 기간 지나서 소송하는 게 돼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거 이해돼요? 응?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꼭 공부하는데 밑줄 친 부분을 보자. 이미 소송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증력이 발생했대. 어떤 처분에 대해서 소송기간 지나서 불가증력이 발생. 그러면 불가증력 발생했다는 얘기는 행정심판 청구도 못하고 행정소송도 제기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 이후 행정청이 어떻게 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대요. 응? 이후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그러면 잘못 알려줬다 해도 그럼 잘못 알려줘서 이 사람은 행정심판도 이거와 똑같아. 이미 처분 후 1년이 지나버렸는데도 원래 청구 못하는 거야. 근데도 행정청이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알려줘서 청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행정심판에서 각하 재결을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재결서 나왔으니까 90일 안에 소송제기. 이거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응?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야?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서 불가증력이 생겨버린 처분이라면 원래부터도 소송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설령 행정청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잘못 안내된 거에 따라 청구한 행정심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간 따지는 거 아니다. 응? 결국 뭐예요? 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만 소송 제기하면 된다. 이런 논리 적용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끝말을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돼? 이미 저 쟁송기간 다 지나버려서 불가증력이 생겨버린 처분인데 행정청이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알려줘서 상대방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각하 결정이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다. 안 된다는 거야. 응? 이미 이 사람은 소송 못하게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응? 네, 요런 거 잘 알아두세요. 요런 게 내년 시험에 나올 거야. 응? 2번 같은 거 말이야. 2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734페이지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한다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정심판 거치면 뭐가 나오지? 재결이 나오지. 그럼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응?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도 동그라미 1번 끝에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응?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 있으면 기간 지났어도 1년 지났어도 소송을 받아줄 수 있게 돼 있어. 그죠?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불변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자, 동그라미 2번도 공부할 것. 있은 날의 의미는 처분이 상대방한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이거는 이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또 체크. 자,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제3자한테는 행정청이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통보 안 해주죠. 우리나라. 응? 이미 배웠지. 행정절차법 이런 데서 처분이 있다는 걸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A라는 사람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줄 때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다는 걸 통보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익받는 제3자들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처지니까 안 날로부터 90일을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적용해 줍니다. 보통. 그래 놓고 어찌됐든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는 청구를 해야 되고 몰랐다면 1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응? 1년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또 넓게 받아들여 주는 게 또 판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4번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요. 자, 판례 1번. 1번 체크하세요. 1번 읽어보면 처분 당시에는 소송 제기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 있었대.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서 비로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됐대. 그렇다면 소송 제기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이제 90일, 어느 시점부터 1년 이걸 따져야 되느냐.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어느 때부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날,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주관적으로는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간 따진다는 거야. 응? 주관적으로는 안 날로부터 90일, 위헌 결정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는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야. 응? 그런 판결로 알아두면 될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4번. 자, 4번은 그 끝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소송기간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또 줄여보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하고 소송기간. 응? 재조사 결정에 따른 소송기간. 언제부터 계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게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게 주된 포인트야. 그리고 잘못 내면 틀리게 내면 어떤 말로 바꾸가? 재조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재조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X야.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세무서장이 A라는 사람에게 이제 세금 부과 조치를 했어요. 응?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이의 제기를 했나 보지. 응? 이의 신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뭐라고 판정이 나왔대? 야, 원래 세금 부과 처분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됐으니 다시 조사해서 결정해라.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거야. 응? 자, 요 결정이 나오니까 A는 뭐야? 그거 봐라. 세무서장 네가 세금 부과한 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다시 조사해서 결정하라고 나왔지? 하니까 A는 이제 뭐야? 기다려봐야지. 세무서장이 이 결정에 따라 세금 부과 제대로 다시 할 거라고 예상하고 기다리는 거지. 기다려봤는데 뭐 나왔어? 기다렸더니 이제 이거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나왔어. 응? 후속 처분 나왔다고 이제 통지가 왔어. 근데 나온 거 보니까 뭐야? 하나도 고쳐진 게 없네? 응? 상대방은 재조사 결정 나왔다고 통보받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행정위원이 후속 처분을 이 세무서장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 후속 처분을 다시 내보냈는데, 우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전보다 더 불리한 아니면은 전과 마찬가지의 조치가 다시 나온 거야. 그래갖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이제 소송을 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언제부터 이 기간,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 시작해야 되느냐? 요때부터 기간 계산 따져야 되냐?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따져야 되냐 이거지. 응? 그런데 우리가 상적으로 보자. 국민의 입장 A 입장에서는 이 신청을 해서 상급기관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어. 그러면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재조사 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후속 처분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결정이 나왔으면 그럼 뭐 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소송 안 가지. 제대로 되지 않은 결정을 다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소송 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조사 결정 받고 후속 처분 어떻게 나오나 기다려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바로 소송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결정 나왔을 때부터 소송 기간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제2한을 후속 처분 통지받고 잘못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재조사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소송 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후속 처분 통지받은 달로부터 소송 기간을 따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응? 예. 지금 거기 다 지금 한 얘기가 있는 거야. 응? 앞에 부분에 얘기가 됐어. 그죠? 응. 그래서 보통 문제 낼 때는 소송 제소 기간을 주로 물어봐요. 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이제 소송을 할 때 요 사이에 후속 처분이 통지가 있었는데 요 날부터 기간 따져야 된다. 응? 자,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쌍가루 2번 봅시다. 뭐라고 나왔어요? 응?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그죠? 자,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기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지금 공부한 처분 등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거 적용 안 받는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무효인행에는 원래 무효인행은 가만 놔둬도 영원히 무효고 하다는 그런 이유 법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자, 1번. 그러나 2번 아까도 나온 거 애초에 무효였음을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해달라. 취소소송하는 거. 그죠? 우리 판례는 취소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강조해. 응? 그래서 취소소송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는 거야 이거. 그럼 취소소송은 소송기간 적용받죠? 그러니까 이 소송은 소송 제기간을 구비해야만 요건을 갖춰야만 허용 받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응? 그 1, 2번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고송류 중에 또 하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그지? 자, 여기 일단
기본적인 사실관계 하나. 1번 첫째 줄. 이 줄 쳐주세요.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소송을 할 때 취소 소송에 적용되는 소송기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을 해놨어. 응? 일단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실이야. 법이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이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소송기간이 다 문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취소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이 있은 걸 한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다 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 처분 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근데 부작이라는 건 아무런 처분이 없는 건데 적용 그대로 한다고 돼 있으니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고민했다고. 그죠? 그러다가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판결하고 있어? 아, 이거는 동그라미 1번 하나만 공부하자. 그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자, 부작위에 대해서 자, 행정기관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아무런 응답을 안 하지. 부작위에 대해서 곧바로 뭐 하는 경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하는 경우. 그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제소기간 적용을 안 받는 거로 보고, 부작위에 대해서 중간에 뭘 하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그죠? 행정심판 거치면 판정이 나오겠지? 응? 재결이 나올 거 아니야, 재결. 그러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이걸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을 거치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때, 이때는 이 취소기간을 적용한다는 거지. 응? 2번은 그 반대로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기간 적용을 안 받는 거로. 그래서 좁혀보는 거야. 자, 첫째 줄 행정소송법은 취소기간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은 돼 있다. 그 자체는 규정이야. 하지만 요거는 어떨 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좁혀서 해석해야 된다. 행정심판을 거쳐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만 기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좁혀서 봐야 된다는 게 판례다. 응?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만 잘 보면 돼. 그게 바로 밑에 그 판결입니다. 응?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둘째 끝에 행정소송법 규정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취소의 제소기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20조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그러지? 취소 제소기간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뭐야? 어느 때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로 본데,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서 하는 경우에만 그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봐야 맞는다.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한 거야. 그죠? 예, 꼭 정리하고. 그럼 여기서 질문사항 하나 있어. 뭐야? 그럼 부작위에 대해서 무슨 심판 거쳐? 무슨 심판을 거쳐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 응? 요거 거쳐야 되는 행정심판은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란 거 없어. 의무이행 심판 거치는 거지. 응? 그렇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 심판을 거치고, 재결 나오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합니다. 그러면 돼. 그러면 결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두 가지만 잘 체크하면 된다.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제소기간 적용이 된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두 번째 포인트, 그거는 어느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게 판례다. 먼저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게 판례다. 딱 이렇게 두 가지 공부하면 되는 거야, 문장이.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소송행위의 추안이라는 제도가 있어. 이거는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건데 최근 들어 또 지문 중에 하나가 떠서 이제 추가해놨는데, 이제 원래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못했다, 기간을 못 주겠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좀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조금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한테는 기간을 조금
완화해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와 연관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치? 밑에서 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법이 정한 소송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이런 경우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안에 뭔가 보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행정소송에도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는 정도로 충분. 자주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나? 자, 주제 소의 변경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소의 변경이라는 주제를 해야 돼. 자, 주로 법조문을 봅시다. 자, 소의 변경은 소송을 변경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취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소송 종류를 바꾸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어떤 처분에 대해서 비례원칙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가 똑같은 처분인데 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바꿀래요.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소의 변경이란 말 속에. 그런 건데 두 가지 정도 공부해야 되겠다. 자, 737쪽에 소의 종류의 변경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항목에서 우리 행정소송법 조항이죠. 자, 법원은 국민이 맨 처음에 제기한 소송이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지, 취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취소송을 뭐로 바꾸겠다고? 첫째 끝에 당사자 소송으로 바꾸겠다고, 아니면 취소송 말고 다른 항고 소송, 뭐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꾸겠다거나 이렇게 바꾸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신청을 해오면 그 바꾸는 것이 변경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인정할 때는 애초 청구한 것에 크게 기초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애초 청구한 것에 기초가 달라진다면 완전히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원래 청구한 것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원이 변경 결정을 허가해 줄 수 있다. 변경 결정 내려서. 그죠? 야,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야, 취소송을 뭐로도 바꿀 수 있대. 다른 항고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취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지? 뭐 이런 것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까지 이게 바꿀 수 있대?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것도 밑줄이야. 사실심 변론이 끝나니까 1심이든 2심, 최종적으로는 2심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법원이 알아서 바꿔줄 수 있어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그거 웃겨요. 나는 이거 무효라고 하긴 했는데 법원이 무효 말고 취소해 줄게. 왜? 내가 청구한 거 아닌 다른 걸로 바꿔갖고 법원이 판결해? 웃기잖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의 변경은. 소의 변경은 통째로 신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못해요. 이게 포인트야 또. 그래서 거기 셋째 끝에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그 밑에 법원이 직권으로 X. 응? 예전에 시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렇게 낸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만 법원이 허가 결정 내리는 거야. 신청이 있어야만. 자, 그래서 1번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법조문 속에는 이제 취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또 다른 항고 소송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만 규정이 있죠.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뭐 있어? 응?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응? 그 완전히 행정소송이 아닌 종류의 소송. 당사소송은 그래도 행정소송에 포함되는 거지만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이런 것도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첫째 굴테 만약에 소송 종류가 달라질 때 피고도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피고가 변경이 돼야 될 경우도 있어. 이렇게 되면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대 법원이.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뭐야? 법원의 변경 허가 결정이 있게 되면. 이거 나가자. 그러면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주면 변경되기 전의 제기했던 소송은 취하한 거로 보고 변경된 새로운 소송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변경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 앞부분 그죠? 저쪽 끝에 새로운 소송이 변경되기 전의 종전의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제기된 것으로 보는 거야. 법원의 변경 허가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변경된 소송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응?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6번 소송 종류 변경에 있어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는 변경되기 전의 처음의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렵다 그죠? 여기서 변경되기 전 처음의 소송을 제기한 때 이때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럼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어떤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어. 응? 자,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는데 원래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때는 소송 기간 구애 안 받잖아. 근데 원래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데 안날부터 이미 90일이 지나버렸어요. 이 사람 경과했어. 근데 이 사람이 꼼수를 부릴 수가 있어. 뭐라고? 소송 기간에 제약을 안 받는 무효 확인 소송을 일단 제기해. 그러면 일단 소송이 이거는 기간 제한 안 받으니까 제기가 됐잖아. 그래놓고 어떻게 돼? 나 취소송으로 바꿀래요? 응? 법원에 신청해봐. 취소송으로 바꿀래요? 그러면 이 사람 원래 취소송으로 원래 제기했으면 이 사람 소송기간 지나서 각하되는 거에 소송 못하는 건데 이렇게 꼼수를 부렸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놓고서는 소송 도중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취소송으로. 그럼 이거를 받아주는 조건이 뭐야 그럼? 이거 변경 받아주려면 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따져가지고 이게 90일이 지났는가를 따지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사실은 취소송 제기하려는 목적인데 이렇게 꼼수로 안 부릴 거 아니야. 처음에 종전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부터 이게 90일이 지났다. 그렇다면 이거 취소송으로 바꾸는 거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응? 그 뜻이야. 종전의 변경 제기 전의 처음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되는 소송 기간 준수했는지를 따진다. 그죠?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쌍가로 3번. 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이제 두 가지만 논점으로 잡자. 하나, 두 개. 자, 그러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변경을 해버리면. 아까 비슷한 얘기 있었지? 그래? 아까 뭐 했어? 응? 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달로 소송을 냈는데 소송 딱 제기하고 나니까 행정청이 5개월 정지 처분으로 바꿔버려. 응? 그러면 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상으로 소송했던 건 소외 이익이 없어서 각하돼 버립니다. 그럼 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면 나도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변경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한 것으로 나도 바꾸겠다.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거로 치고 그대로 이어서 소송 가는 거 진행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자, 요 1번은 그대로 읽어보고 이때 동그라미 2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2번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이 소외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는 거다 아니다? 응? 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이라는 이런 제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변경될 처분이 아무것도 없잖아. 처음에 부작위니까. 변경된다는 건 처음에 어떤 처분이 있고 소송 중에 행정청이 그걸 변경을 해버렸어. 처분을 또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니까 그럼 나도 변경된 처분에 맞춰서 소송 제기했던 걸 바꾸겠다 이건데
부작위는 아무런 변경될 처분이 애초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이란 제도는 애시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다.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시험에. 응? 이제 그 나온 부분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변경은 소의 변경. 그죠? 그러면 원고가 어떻게 했어? 자기가 애초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 영업정지 처분 이러이러 A라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에 바꿀 수도 있어. B라는 이유로 주장을 바꾸겠다. 요 비율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취지 또는 원인 변경이란 소의 변경 이렇게 되는데 이때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이야. 판결. 자, 원고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먼저 제기했던 구소가 취하되고 변경된 소송이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허용됐을 때 새로운 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삼면 돼? 소의 변경이 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소 변경 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소 변경 신청이 있을 때. 이런 비슷하다. 이거 비슷해. 자, 어떤 처분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해? 이런저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으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해. 소송기간 이미 90일 지난 뒤에. 그래 놓고 어떻게 돼? 나 이 무효라는 주장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는 주장 나 다른 걸로 바꿀래요. 뭐라고? 경미한 위법만 있어서 취소해달라는 주장으로 바꿀래요. 막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소송기간 지나버렸는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취소해달라고 소변경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런 걸 막으려면 어느 때? 이 소변경 신청을 한 때 90일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것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2번의 포인트는 소변경이 있을 때, 정확히 표현하면 소변경 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앞에서 처분이 있을 때로부터 따져갖고 90일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렇게 계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변경 신청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그것만 공부하면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소송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항고 소송의 중요한 심리와 판결이 남아 있고 제기 효과 뭐 심리 판결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민중 소송 이렇게 간단한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